그날 배운 거 집에 와서 모든 과목을 정리를 한대요, 본인이. 그때. 그래서, 얘는 이제 학원도 가야 되겠죠? 뭐, 토플 같은 거. 네. 네, 그리고 또 뭐, 얘는 또, 거기 또, 그러니까 철학을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올림피아드 같은 거, 그런 학원. 네. 철학 올림피아드 학원, 그런.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냥 가서 책 읽고, 네. 글 쓰고 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을 좀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인사고는 이렇게 경시대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영어 토론 경시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 경시대회라는 게 있고, 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좋은 점수를 받으면 그 인사고 들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언제 고민을 하니까, 엄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신이 안 늘어. 나 1등 하고 싶은데 안 되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얘기를 해줬어요. 또 있잖아. 걔가 1등한데, 그런데 걔는 그날에 배운 걸 집에 와서 정리를 한대. 아주 자세하게 다 써놓는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라프한 그냥 연습장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쓴 다음에 집에 와서 쫙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옮겨 적는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문장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학습지에다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걸 다 옮겨 적는데요. 파란 색깔로.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그거를 집에 와서 정리하고 또 모르면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 자기 학습을 하는 거죠. 학교는 그냥 진도 나가는 곳이고 공부는 집에 와서 자기 학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딸한테 했더니 우리 딸이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이 시험 공부하면 왜 대강 이제 공부 이렇게 하고 나서 학습지를 풀잖아요. 네. 예, 학습지를 푸는데 우리 딸은 학습지는 거의 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궁금하면 자기 테스트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를 위해서 학습지를 푸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틀린 거는 이제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자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학습지에 들어가거든요. 학습지 풀고 틀린 거를 또 외운단 말이에요. 그 정도 그거는 내신은 굉장히 꼼꼼하고 문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치사하다? 왜냐하면 서열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변별력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냥 개괄적으로 딱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내신의 노하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고 저 구석에 있는 아주 다 틀릴 만한 거를 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꼼꼼하고 그 다음에 성실한 아이. 그래서 우리 딸은 그걸 아주 성실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그 다음에는 전교 1등을 놓치질 않아요. 그런 방법을 우리 아이는 동기부여가 있었잖아요. 네. 자기가 잘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스스로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방법을 아무리 알려줘도 본인이 동기부여가 안 돼 있으면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우리 아이를 공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줄까? 그걸 연구를 하시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안 되면 엄마 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 하면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게 엄마인 것 같아요. 나 이거 학원 좋으니까 여기 가서 배워? 이거보다는 엄마 나 이거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때 얼른 엄마가 그걸 갖다 대고 아니면은 너 필요하면 이런 학원도 있는데 너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 본인이 가고자 할 때 보내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는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래 엄마 나 한번 거기 가고 싶어라는 말을 해서 본인이 결정하고 가는 게 그래 조금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영어의 노출을 충분히 시켜주셨고 네. 또 책이 친구처럼 놀잇감처럼 옆에 늘 펼쳐놓으셨고 네네. 그리고 또 일찍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철학 공부 네. 그리고 질문하는 아이로 키우셨고 네. 그게 베이스예요. 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성실하게 그날 선생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메모하는 것이 내신을
좋게 받기 위한 노하우였고, 그렇죠. 네, 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커리큘럼에 잘 따르면서 보완적으로 토플 공부와 그다음에 철학 올림피아드, 수학 선행 네, 이 정도 네, 뒷받침하셔서 네, 미국의 명문 대학에 진학하여 네. 지금 본인의 자아를 찾고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네, 중이시죠. 맞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양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가질까? 그리고 누가 훅 찔러도 흔들리지 않는 아이.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당당할 수 있는 내 중심, 내가 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좀 키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런 사회. 왜 그러냐면요. 이 사회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신뢰를 받고 그다음 믿음을 갖고 그다음 호감을 가질 때 행복감을 느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 아이가 이제 그렇게 자아가 단단해서 여유가 생겨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남을 배려하는 자기가 안에서 자존감이 강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풍요로워서 남에게 배려하고 배려라는 건 반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배려하는 사회 그런 본인이 충만해서 배려하는 사회 그러니까 충만하게 이렇게 키우는 건 부모의 역할이고요. 그걸 키움으로써 얘가 사회에 나와서 남을 배려하고 또 자기도 배려받고 이러면서 사회가 밝아지고 또는 그 대인 간의 관계가 좋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행복할 수 있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뭘 얻으려면요 제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예를 들어서 저게 먹고 싶어. 나는 떡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은 뭐 사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떡을 주면 그 사람은 사탕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죠. 나는 떡을 안 주면서 저 사탕은 먹고 싶어 이러면 안 주겠죠. 아무리 좋은 정보도요. 그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애들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같은 좋은 정보라도 어떤 사람은 해내고 어떤 사람은 못 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경계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오픈하면 본인이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거든요. 그렇게 좀 서로가 어머님들이 너무 그냥 이렇게 꼼꼼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또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우를 꼭 받거든요. 그런 모습을 또 자녀들이 보고 자라고 그러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좀 배려하는 사회가 되고 본인도 내 스스로도 좀 실천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전파가 되고 좋은 것도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아를 단단한 아이로 좀 키워주시면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또 공부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행복한 아이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 느낀 네, 거예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